저는 환갑을 2년 전에 지냈습니다. 그런데 환갑잔치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어르신 환갑을 맞으면 굉장히 거창한 잔치를 해서 제가 그날 하루는 그냥 얻어먹는 재미로 동네 어르신의 환갑을 축하했던 기억이 납니다. 언제부턴가 환갑잔치가 없어졌습니다. 환갑잔치뿐이겠습니까? 70 고희잔치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래 살게 돼버려가지고. 맞습니다. 예, 오래 살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오래 살게 됐냐 하는 거를 제가 2002년에 통계청장으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왜 환갑잔치가 없어졌냐 그랬더니 1960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52살이었더라고요. 52살까지밖에 못 사는 그러한 인생에 60 환갑을 부모님이 맞으셨다면 이거는 당연히 축하해 드릴 만한 일이죠. 그래서 환갑잔치가 이제 거했던 거죠. 근데 2002년에 제가 봤으니까 2001년도 통계인데 76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만에 24살이나 평균 수명이 늘었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에는 81세가 넘어섰습니다. 아니 평균 81세가 넘어서는 그런 인생에 70 고위잔치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 1960년부터 2010년 정도까지 50여 년 동안에 평균 수명이 30세 가까이 늘어났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추세로 빨리 늘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1년에 반년 가까이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면 이제 저 같은 나이 또래는 90살까지, 오늘 방청석에 계신 분 가운데 연식이 좀 더 젊은 분은 100살까지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1세기 인생 설계라고 하는 제목, 그리고 3번의 30년을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이 강연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30년은 부모님 밑에서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치면, 두 번째 30년은 자기가 부모 노릇을 하면서 이제 어른을 공양하고 자식을 낳아서 양육하는 이런 인생을 사는 거죠. 그리고 환갑을 맞고 나면은 나머지 인생이, 우리 부모님들은 남을 여자 여생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또 하나의 30년을 살아야 되는 이런 이제 인생이 됐습니다. 그걸 제가 21세기 삶의 공식 30, 30, 30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먼저 우리가 살아갈 21세기, 태어나기는 20세기에 태어났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21세기의 특징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21세기 특징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보화 사회다. 예. 고령화 사회다.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첨단 과학. 예, 예. 또 생각 안 나세요? 혹시 아이가 몇이세요? 몇 명이에요? 한 명. 혹시 아이 3명인 분 계세요? 예, 한 분 계시네. 2명인 분 계세요? 예, 1명인 분. 예, 대체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1세기의 특징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선 정보화 또는 첨단 과학 이런 게 있다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아이를 지금 안 낳게 돼가지고 저출산이라고 이렇게 유식한 단어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이를 안 낳아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1960년에는 아이를 평균 몇 명을 낳냐면 6명을 낳습니다. 6명. 예, 6명. 6명도요 골고루 섞였을 때 6명이고, 어떤 집은 딸만 6명이 나면 대체로 또 난다 안 난다? 예, 아들 낳겠다고 또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선호 사상이 그때는 굉장히 심해가지고 이게 6명 딸을 줄줄이 낳고 7번째 아들 낳은 집도 있고, 심한 집은 9명 낳고 10번째 아들 낳은 집도 있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최근에 몇 명쯤 낳냐 하면 10집 중에 8집이 1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2집이 2명을 낳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출산율이 1.2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이 몇 명을 낳아야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지 않고 유지가 될까요? 몇 명 낳아야 될 것 같아요? 예, 2명이에요. 진짜 잘하시네. 여성이 남편 목도 하나 낳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이 자기 몫으로 하나 낳고 남편 몫으로 하나 낳아줘야 인구가 줄지 않겠죠. 근데 1.2명을 낳는다는 얘기는 이론상은 인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인구가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왜 그렇습니까? 오래 살게 됐죠. 야, 여기 오늘 훌륭한 분들만 다 모셔다 놨네. 그래서 21세기 우리가 살아가야 될 21세기의 특징은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특징은 첫 번째는 오래 살게 됐다는 얘기하고 두 번째는 아이를 안 낳는 저출산이다. 제가 이 두 가지 특징 가지고 21세기를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어요. 자, 평균 수명은 늘어났다. 그런데 아이는 안 낳는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인구를 우리가 어르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어른들은 이제 경제 활동을 멈추고 우리가 모셔야 되는, 공양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오래 살게 됐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비중이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늘어나는 현상. 늘어나는 현상을 고령화라 그래요. 고령화. 그렇겠죠? 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노인의 비중이 늘어나는 걸 고령화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왜 더 빠르냐 하면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숫자는 또 안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래 살고 저출산이니까는 전체 인구 가운데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흔히 고령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장수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게 합해지면 전체 인구 가운데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빨리빨리 늘어난다 해서 어느 정도 빨리 늘어나냐 하는 것을 제가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7%가 됐을 때 그거를 고령화 사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14%가 되면 고령 사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20%가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7%가 우리나라가 언제 됐냐면 2000년에 됐습니다. 2000년에. 그리고 지금 현재는 1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6년에 가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직 26년 안 왔습니다. 그러면 2000년부터 2026년까지 26년 만에 65세 이상 인구가 7%에서 20%까지 늘어가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되는데 그러면 이웃나라 일본도 오래 산다 그러는데 일본이 몇 년 걸렸냐? 36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얼마나 걸렸냐?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10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미국이나 불란서 같은 나라들은 100년 가까이 걸린 그러한 고령화의 속도가 일본에서는 불과 36년으로 기록을 세웠고 그 일본보다도 우리는 더 빠른 26년 동안에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4.5정 5.6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45세까지가 정년, 56세까지도 회사에서 안 나가고 있으면 도둑이다. 그게 이제 4.5정 5.6도라는 말이에요. 사실 좀 지나친 말이긴 합니다만 평균 수명이
52세에서 8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다니시는 직장에서의 정년은 여전히 옛날 60세 전후 때 정해진 대로 55세나 60으로 남아 있습니다. 답은 간단하죠. 정년 연장이라고 데모해야죠. 그러면 회사가 정년 연장을 해준다. 그러면 그분이 더 오래 근무를 한다. 그러면 그 결과는 누가 취직을 못하게 될까요? 젊은 사람이. 이게 이제 세대 간의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발전하지도 않고 있는데, 거기다가 경제가 또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안 생기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서로 일자리는 필요하다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 간에, 젊은 세대와 어르신 세대 간에 지금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그러면 진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하는 게 나라에서 걱정할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나라 걱정을 여러분하고 같이 하자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나라가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간에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을까요?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겠죠. 그러면 이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한테. 자, 이게 오래 살게 됐다. 정년은 60을 넘기기 어렵다. 그런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얘기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걸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 세대가 보통 경제활동 한다는 인구를 조금 지금 세대는 잘 안 맞지만 15살부터 65세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15살에 일하는 사람 없어요. 옛날에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젊은 세대는 해야 될 일이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 세대를 공양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늙었을 때 우리 세대를 공양해 줄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부모 세대를 공양합니다. 우리가 낳아서 다음 세대가 주역이 될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거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현상은 어떻냐? 부모 세대를 공양하는 일도 어깨가 빠져요. 그래서 자녀들을 안 낳아요. 그래서 정부가 출산 장려금 어떤 데는 300만 원 준다. 300만 원 되겠습니까? 자녀 하나를 낳아가지고 지금 기르는데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출산 장려금을 준다 그래도 지금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비싸게 들어가는 마당에 아이를 안 낳아요.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을 그대로 20년 내지 30년을 연장해서 제가 늙어서 이제 우리 자식 세대에게 공양을 받을 때가 됐다. 그랬을 때 보면 지금 낳아서 1.2명밖에 낳아서 기르지 않았는데, 그러면 다음에 우리를 공양해 줄 세대가 충분하다, 부족하다? 택도 없이 부족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부모를 공양하고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있는데 우리가 공양을 받아야 될 때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엔 택도 없이 부족한 시대가 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앞으로 20, 30년 후가 돼서 제가 지금 제 친구들 세대가 공양을 받아야 될 시점이 되면 이제는 가망이 없는 거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을 무슨 세대라고 부릅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샌드위치 세대라고 부릅니다. 샌드위치 세대. 그래서 그 샌드위치 세대를 제가 번역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낀 세대다. 낀 세대. 이게 부모님은 공양해야 되겠고 자식들은 지금 또 양육을 해야 되고.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낀 세대 가지고 부족하대요. 그럼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랬더니 말초 세대라네요. 말초 세대. 또 이상한 생각하시죠? 그런 말초가 아니에요. 우리 세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의 말이고,
자식에게 효도를 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초래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우스갯소리예요? 씁쓸한 소리예요, 사실 이게.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이게 점잖은 분위기 아니면 노래를 해드리겠는데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시죠? 예. 오늘 사실 한 곡 할 수가 없어요. 가사만 말씀드릴게요. 그 가사 중에 웃고 있어도 눈물이 다 아시네. 하고 싶으신가 봐.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우리가 지금 말초 세대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다. 부모님이 됐을 때 모심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다. 사실 농담인 줄 알고 웃었어요. 근데 누구 신세예요? 내 신세예요. 예.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21세기에 오래 살게 됐고 자식들을 안 낳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는 지금 부족하다. 그런 얘기는 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준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쭤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 생각 안 해보셨죠? 응? 응? 저축이나 연금. 이건 훌륭한 분이세요, 훌륭.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요. 첫 시간이기 때문에 답을 간단하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답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답 먼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시험 없어요. 국어 배운 기억나세요? 국어 옛날에. 예? 국어 시간에. 6년 동안에 뭐 배우셨어요? 옛날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라고. 잘 기억 안 나죠? 예. 근데 제가 한번 혹시 주제 파악 배웠어요? 예. 국어 시간 6년 동안에는 주제 파악 배우는 거예요. 예? 그렇죠? 산수 시간에 뭐 배운 기억나세요? 분수 배운 거예요, 분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 아까 질문하신 거예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년 늘릴 수 있다 없다? 당분간 어렵다. 노후 준비를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답을 오늘 이후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년 동안 국어 시간에 배운 주제 파악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수 시간에 배운 뭐를 잊지 말라고요? 분수. 자, 주제 파악하고 분수 지키라. 그러면 그게 금방 쉽게 알아듣는 것 같지만 어려워요. 어려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의 깡촌놈 출신이냐면 제 국민학교 동창이 요즘 초등학교 동창이 75명입니다. 75명. 75명 가운데 중학교를 10명 갔습니다. 그러니까 65명은 어디서 끝났다고요? 초등학교에서 끝난 거예요. 제가 오늘 화장하고 왔어요, 여기 분바로. 그러면 제가 까만 촌놈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어머니의 헌신적인 자식 사랑, 그 덕에 제가 갔겠죠. 저는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6.25 때 전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홀어머니의 외아들이에요. 그럼 우리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이게 저 어머니만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 그런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식에게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Yes, no? Yes. 사랑해야 된다? Yes, no? 사랑해야 된다.